강원 산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렸습니다. 이번 폭설로 당분간 산불 걱정은 덜었으며 설악산에서는 많은 관광객들이 설경을 즐겼습니다. 속초 인제 고성 양양선거구는 재선 현역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에 야당 정치 신인들이 도전장을 냈습니다. 공천 결과와 선거구 획정이 변수로 꼽히는 가운데 후보 간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강원 지역에서 전국 동계체전이 단독 개최됩니다. 올림픽 유산 활용의 길이 열리면서 평창은 동계 스포츠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평창군이 6개 읍면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합니다. 오는 2030년까지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15일 영동 지역에는 20cm가 넘는 눈이 내렸습니다. 이번 폭설로 설악산은 아름다운 겨울왕국이 됐는데요. 절경을 만끽하기 위해 설악산을 찾은 방문객들도 많았습니다. 보도에 전소영 기자입니다. 설악산 울산바위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눈이 소복이 내려앉은 바위는 그야말로 한 폭의 수묵합니다. 미시령을 지나가던 관광객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추억 남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올 줄은 몰랐는데 눈 내린 걸 보니까 훨씬 더 예쁜 것 같고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에도 설경을 구경하러 온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나무마다 은빛 눈꽃이 아름답게 피었고 그 뒤로 보이는 맑은 하늘이 깨끗한 겨울 분위기를 더합니다. 사람들은 눈 쌓인 산을 만끽하며 가족, 친구와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오면서 계속 함성을 지르면서 왔어요. 오는 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사실 이렇게 눈이 쌓인 거를 본 게 너무 오래간만이거든요. 15일 진부령에는 27cm가 넘는 많은 눈이 쏟아졌고 속초와 구룡령에도 20cm 넘게 눈이 왔습니다. 영동 지역은 15일 저녁부터 눈이 완전히 그친 이후 쾌청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많은 눈이 내리면서 당분간 산불 걱정도 덜게 됐습니다. 최근 4월 같은 봄 날씨가 나타났다가 다시 반짝 추위가 발생하는 롤러코스터 같은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말에는 다시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를 되찾을 전망입니다. 주말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어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예상됩니다. 또한 강원 영동은 대체로 맑고 강원 영서는 가끔 구름 많다가 일요일 오후부터 강원도는 차차 흐려져 강원 영서는 저녁부터 비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비 소식이 예상되면서 설악산 설경은 이번 주말까지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앞으로 5년간 강원도에서 전국 동계체전을 단독 개최한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올림픽 유산 활용의 길이 잇따라 열리면서 올림픽 개최지 평창은 명실상부 동계 스포츠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드높일 뿐 아니라 지역 발전의 또 다른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100m 높이의 스키점프대 사이로 평창의 풍광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도약대에선 스키점프 선수가 마치 독수리처럼 창공을 날아오르자 곳곳에서 박수가 터집니다.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알펜시아 올림픽파크. 2018년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이곳은 최근 열린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서도 스키점프와 봅슬레이, 바이애슬론 경기 등이 펼쳐졌습니다. 오는 22일부터 나흘간 전국 동계체전도 열릴 계획인데 앞으로 5년간 강원도가 전국 동계체전을 단독 개최하기로 하면서 향후 활용도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올림픽 등 국제 종합대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만큼 우수한 동계시설 인프라와 함께 동계 스포츠에 적합한 지역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 2018년 동계올림픽 이후 경기장 활용 문제로 적지 않은 소가리를 해왔습니다. 스키점프대 시설을 축구 경기장으로도 활용하는 등 자구책을 내놨지만 막대한 유지 관리비가 늘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전국 동계체전을 앞으로 5년간 단독 개최하기로 하면서 겨울 스포츠 메카의 입지를 굳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계체전과 연계한 전지훈련단 유치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상당할 전망. 특히 슬라이딩 센터를 보유한 평창은 향후 봅슬레이를 비롯한 스켈레톤 종목의 국제대회 유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창군은 지난 청소년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 국제 봅슬레이 스켈레톤 연맹과 아시아지사와 아카데미 등을 평창에 설립하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올림픽 개최로 인연을 맺은 IOC와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 스포츠 행사 유치에도 도전할 계획입니다. 시의원들과 박 위원장과 저희들 회담을 했거든요. 앞으로 우리 도시연맹 총회도 우리 평창에서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아시아 기구라든가 또 세계 기구 우리 평창에서 회의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각종 또 대회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 평창이 명실공히 동계 스포츠의 메카이면서 또 전 세계를 알릴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평창군은 현재 옛 올림픽 메달 플라자 자리에 평화 테마파크를 내년 상반기 완공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올림픽 유산을 활용한 지역 내 동계올림픽 시설들이 새로운 지역 경제의 활력이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도시가스 보급률이 7.5%에 그치고 있는 평창 지역에 도시가스 보급이 확대됩니다. 평창군은 16일 명성파워그린 주식회사와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협약을 맺고 경제성 미달 지역인 미탄과 박림을 제외한 6개 읍면에 도시가스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서에는 평창군과 명성파워그린이 사업비 620억 원을 절반씩 부담해 오는 2030년까지 지역 내 도시가스 본관과 공급관을 매설하고 주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평창군은 올해 추경 예산을 확보해 대관령면 지역부터 도시가스 배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올해 1학기 늘봄학교 84곳을 운영합니다. 늘봄학교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 중 희망학생을 대상으로 매일 2시간 맞춤형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는데요. 도교육청은 1학기 도내 84개 교에서 늘봄학교를 운영하고 2학기부터는 전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우리 지역 출마 후보들을 알아보는 시간. 이번 순서는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입니다. 재선 현역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의 야당 정치 신인들이 도전장을 냈는데요. 각 정당의 공천 결과에 관심이 쏠리는데 선거구 획정도 변수로 꼽힙니다. 최성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각 정당 공천 결과 발표가 임박하면서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선거구도 본격적인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설악권 지역에서는 2004년 17대부터 20대 총선까지 한 차례 무소속 후보를 제외하고 모두 보수 정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4년 전에도 당시 미래통합당 이양수 후보가 8.3% 차이로 승리하며 재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3선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설악권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설악권 발전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고 늘 다짐해왔습니다. 그동안 지역의 해묵은 수건 사업들을 해결해왔고 지역 발전의 기반을 닦아온 만큼 총선 승리를 통해 현재 진행되는 지역 사업들이 적기에 완성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도균 예비후보와 박상진 전 지역위원장이 공천을 신청하고 본선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삼성장군 출신으로 수도방위 사령관을 지낸 김도균 예비후보는 국방부와 청와대 근무 경험을 살려 설악권의 비전을 한 단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설악권 지역은 지난 20년 이상 보수 후보들의 텃밭이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변화와 혁신이 현재와 미래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 역할을 김도균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회 차관복급인 수석 전문위원을 역임한 박상진 전 지역위원장은 설악광역권 시대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대한민국과 설악권의 새롭고 혁신적인 발전을 위해 이제는
사람을 바꾸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국회에서 입법 예산 전문가로 실력과 능력을 인정받은 박상진, 지역민과 늘 함께 해온 진정성 있는 준비된 박상진을 이제는 꼭 선택해 주십시오. 자유민주당 주현관 예비후보는 소신을 가진 우파 정치인으로 안보 위기에 놓인 정치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면 우리 지역만큼은 평화의 성지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문화예술의 성지가 됐으면 좋겠고 교육의 성지가 됐으면 좋겠다. 요 세 가지 목표를 갖고 제 나름대로 그동안 성장해 오면서 공부했던 내용을 실현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에는 개혁신당 임명선 전 국민권익위원회 전문 상담위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야는 현행 속초인제 고성양양 선거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잠정 합의했지만 선거구 변동 여부는 여전히 변수로 꼽힙니다. 선거구도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면서 설악권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후보자들의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전공의들은 국가의 노예가 아니다.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모두 응급의료 현장을 떠날 것이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전공의들의 사직이 잇따르고 의협사나 16개 시도의사회는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열어 의대 증원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집단 행동에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병원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면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와 진료 보조 간호사 활용 방안 등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대립에 환자 단체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는 정부와 의사단체들은 즉각 이 사태를 멈추고 대화와 해결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의료계가 부딪히는 사이 지역 필수 의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은 뒷전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횡성 안흥찐빵 모락모락 마을이 오는 20일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 안흥찐빵 모락모락 마을은 국내 유일 찐빵 전시 체험 공간으로 개장 이후 횡성군이 직접 운영해 왔는데요. 지난해 횡성문화관광재단과 위탁 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시설물 점검과 체험 콘텐츠 정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횡성 서원초등학교에 수영장 등 학생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조성됩니다. 횡성군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은 16일 군청에서 교육부 학교 복합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번 협약은 서원초등학교 1층에 학생과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과 돌봄교실, 실내 골프 연습실, 피트니스 센터 등을 설치하는 데 양 기관이 협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학교 복합시설 사업은 학령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작은 학교의 특성화 교육을 강화하고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